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의 성격 유형에 따른 자녀 양육 원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유형 우리가 배웠죠. 이유형은 어떤 유형입니까? 남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유형은요, 목회자가 되든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요, 이런 분들은 남을 도와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든가 또 어렵다든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게 막 도와줘야 마음이 편하고요. 목회하신 분들은요, 또 이제 그런 구제 활동에 힘을 쓰고 또 농어촌 의료 선교에 힘을 쓴다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죠. 자, 이 유형의 부모들은요, 대체적으로 자녀를 기를 때 자유롭게 양육을 합니다. 아주 부모 자체는 아주 착한 어머니요, 착한 아버지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그 양육을 하는 걸 보면요, 공부를 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공부하란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유형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놀라고 그러면서 그런 것에 공부에 대해서 꼭 1등을 해야 된다. 그런 어느 대학을 내가 꼭 어디를 들어가야 된다, 이런 목표가 없습니다. 알아서 지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야지 하는 그런 성격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유형은요,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아주 좋은 착한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자기 뜻대로 자녀가 잘 되어주기를 바라고요. 자녀와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놀기를 하고 부드럽게, 그런 게 아주 부드럽게 키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할 때도요, 아이를 먹고 싶은 쪽이 뭔지 그러거든요. 이 유형은요, 원래 부모님들이나 어른들도요, 누가 오면 꼭 어떤 음식을 먹고 싶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쪽으로, 음식을 우리가 시켜서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요, 항상 물을 때, 너 어떤 거 먹고 싶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8령 같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 따라와.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8령은 이제 주도적이니까, 매사에 주도적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때리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또 몸이 아프거나 피곤할 때는요, 감정이 가끔 이제 폭발하고 합니다. 자녀가 아까 공부하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등을 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 유형들은요, 최고가 되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이겨라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라. 항상 말을 할 때 최선을 다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요, 격려하고 칭찬을 하는 형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칭찬이 제일 많고 착한 부모의 형태가 이 유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출세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어떤 출세적인 것보다도 인성교육을 중요시하고요, 칭찬을 평소에 많이 하는 그런 형입니다. 아이가 잘못해도요, 먼저 이렇게 사과를 해서 우리가 아이가 상처를 갖지 않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A 범죄 같은 것은 이제 이렇게 중요시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숙제라든가 준비물은 스스로 챙기는 것을 원하는 거지,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걸 원하지, 너 숙제가 뭐냐, 무슨 준비물이 뭐냐, 이렇게 일일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이 좋은 점은요, 아이의 눈높이에서 같이 놀아주는 부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유형도 우리가 너무 아이에게 어떻게 그냥 이제 오지랖이 넓다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지랖이 넓다만 하는 것은 아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챙겨주다 보면 과잉보호가 여기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잉보호를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심할 것은 뭐냐면은, 이런 애화가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상담을 놨는데 아이가 저하고 얘기를 안 한대요. 저놈이 중학교 가면서 저하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하고는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얘기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성격을 딱 보니까 아이가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O형이에요. O형은 말이 없어요. 막, 엄마가, 그냥 옆에 와서 일일이 막 말을 거는 거,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학교를 딱 갔다 오면은 그냥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들어주면서 오늘 학교에서는 뭐 했니? 재밌었니? 어쩌냐고 막 과잉 친절하니까 얘가 입을 닫아본 거예요.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과잉적으로 아이하고 대하니까 말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O형을 대할 때는 그래서 좀 간격을 좀 줘야 좋거든요. O형은요 자기 간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침대에서 책을 보더라도 그냥 놓고 갑니다. 그래서 방안이 지저분합니다. 그래도 놔두세요. 그냥 O형을 다룰 때는 뭐 냉장고도 지 방이 어디든지 지 공간이 좀 더럽습니다. 치우거나 그러질 않거든요. 그러나 이 책을 본다든가 이런데 독서열이라든가 탐구열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탐구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형이 가가지고 늘 막 얘기를 걸어주는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재미있었니? 오늘 뭘 배웠니? 친구들하고 어쨌니? 막 그러니까 애가 입을 딱 닫혀가지고 엄마하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춘기가 됐으니까 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격 유형을 알면요. 우리가 부모 자신의 성격을 알고 자녀 성격을 알면요. 우리가 양육 원리가 이제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형이 아주 좋은 특징은요. 항상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미래를 또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양육을 하다 보면 또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을 양육할 때는 그 일관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조심하고요. 이 유형의 부모는요 결과보다는 우리가 항상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자녀에 대한 소유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습관이라든가 A범절이라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독서라든가 일반적인 교육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렇게 자녀를 지나치게 조정해서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그 소유욕이 강해서 또 어지럽이 좀 넓어가지고 자녀의 그 성격이 전혀 이렇게 O형처럼 막 관계 중심이 아닌 성격에 너무 지나치게 가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이 유형도 우리가 이 착한 부모지만 너무 소유욕이 강하다 보고 너무 양육을 일관성 있게 하다 보면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